권영설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규제 뉴스는 오늘 처음 나오시죠? 네, 처음입니다. 왜 좀 자주 안 나오시고? 너무 공사 다망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 중에 이제 제 주제가 부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낮에 국내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말하자면 불쌍한 근로자, 네. 최저임금도 미만인 불쌍한 근로자가 232만 명에 달한다. 이 악덕 최저임금도 안 주는 악덕 기업주를 단호하게 징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지의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232만 명이면 우리 1,800만 근로자의 한 12.4%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내년에 10,000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6,000원으로 결국 6,030원으로 결정이 돼서 8.1%가 올랐는데 올 3월 기준으로 보니까 232만 명이나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시간당 5,580원도 못 받고 있다. 그게 230만 명이나 된다. 사상 최대다. 예. 그런데 이 노동당국에서 노동사무소나 노동청 같은 데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결국 단속률이 0.3%밖에 안 된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무리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겨우 그쪽 입장에서는 겨우 8.1%가 올랐지만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단속을 하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인데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을 최저임금이라는 감성 갖고 얘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딱하다. 딱하다. 예. 좀 뭔가 좀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도덕적 명분을 먼저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232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5,580원 했습니다. 네. 6,030원으로 올랐을 때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5,580원이 아니고 그 밑에 단계에서는 232만 명보다 훨씬 적었겠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겠죠.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고정이 돼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그것마저 못 주는 데가 자꾸 늘어난다. 이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최저임금이 10년째 5,000원이었는데 그게 10년 전에는 그 최저임금 못 받는 숫자가 한 50만 명이 됐다.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230만 명이 됐다. 이러면은 이 보고서는 굉장히 정확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지난 15년간 연간 8.8%씩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니까 그래프가 여기 계속 8.8% 계속 오르니까 미만율이라는 거. 그 최저임금을 못 주는 숫자도 계속 따라서 오른 겁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를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림이 이쪽이 제 앞으로 하겠네요. 아닙니다. 거기 놓겠습니다. 놓으시면 카메라가 잡을 이거는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건데요. 최저임금 미만율입니다. 미만율은 뭐냐면 이 통계는 노사 간에 합의된 통계입니다. 네, 노사 간에서 다 알고 있는 통계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12.4, 여기는 작년이 12.1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2.1%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데 그것은 결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서 그렇다. 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은 딱 4.3%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 57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숫자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8.8%씩 15년간 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10,000원으로 만일에 이번에 올랐다 그러면
만 원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은 한 40%, 30% 이렇게 거의 되는 거죠. 40%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6,030원에서도 우리가 그 영향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딱 닿아 있는 데가 340만입니다. 그러니까 340만이면 내년에는 사실상 300만 명이 넘게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최저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정의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1987년에 최저라는 말이 불러는 착각이죠. 예, 근데 그렇게 안 쓸 수도 없습니다. 들어보면 1987년에 우리가 저 최저임금법을 만들어서 예.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87년. 예, 87년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87년 12월 말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87 민주화 체제 이후의 결과입니다. 예. 결과입니다. 그래서 88년에 89년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 공익 이렇게 위원들이 나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최저 생계비 정도는 보존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시장에 내버려 두면 자꾸 낮아져서 어떤 사람은 2,000원도 받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버이답게 나타나서 이 정도는 가져가자가 최저임금법이었는데 그 근본 도입 취지는 역시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2014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 생계비가 월 61만 7천 원입니다. 61만 7천 원인데 그게 이제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월급 116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 최저 생계비의 약 1.9배가 됩니다. 예, 거의 2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도입 취지는 살렸고 이게 자꾸만 최저임금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 최저임금을 자꾸 올려서 우리 그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밑에서부터 초올리자 예.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노동계가 임금 작전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법정으로 최저임금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형사 처벌입니다. 법으로 고발될 수도 있죠. 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무서운 최저임금법을 어겨가면서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너무 빨리 따라가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PC방, 편의점 이런 데서 한두 명을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게 최근 2006년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번 보시면요. 2006년에 9.2%가 오릅니다. 2007년 12.3%가 이렇게 평균 15년간 8.8%씩 오르니까 이 밑에 보시면 물가는 3%대도 아니었고요. 경제 성장률도 여전히 3%도 안 되는데 어디에도 없는 이 8.8%라는 이 놀라운 그 상승세로 가다 보니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참아라 하면서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그 노동당국에서 노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가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면 전부 구속되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업주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32명이라고 하면 232명이 대부분 10인 이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업주를 이걸 2, 3으로 정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업주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0명까지도 되겠습니까? 10명도 안 되는데. 한두 명, PC방 이런 데인데 되게 한두 명이잖아요. 한두 명이게 많게는 거의 100만, 150만의 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앞으로 100만, 제가 볼 땐 가까운 업주가 이미 범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인데 단속이 너무 적었다. 0.3% 불과하다. 사실 100건도 안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노동사무소가 다 이쪽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가면 무대기로 다 범법자를 만들어야 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었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조금 오버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771건이었는데 작년으로 보면 1685건입니다. 그러니 신고를 받으면 노동사무소에서 안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면은 주는 조치를 취하게 말하자면 하고 최저임금 운동가들이 있는 거군요.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업자들이 이제 고발하고 또는 고발을 신고하고. 뭐 또 알려주거나.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어서 단호히 뭐 사법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흉악범도 아니고 예, 누구라도 고용해서 작은 돈이지만 주고 싶었고. 임금을 주고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네. 돈이 경영 사정이 나빠서 못 주는 건데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물론 바로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 다시 자기가 마련해서 주고 하면 과태료 처분 정도가 됩니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이걸 미만율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230만이나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제 사업주는 선택이 몇 개 있겠습니까? 사업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거나 또 자기가 직접 일하니까 접으니까 232만 명이 글자 그대로 완벽히 이제 엄정하게 법 처리를 하게 되면 다 쫓겨나게 되거나 일자리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230명 가까운 숫자는 이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노사공익이 전부 공유하는 숫자입니다. 예. 이 숫자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숫자대로 인정해 가면서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자 또는 감성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쌍한 근로자가 230만이 된다 이런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면 결국 저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복지국가가 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오는 건데 참 이 232만 명이 5,580원에서 232만 명이었고 지금 이제 6,030원이 되면 이게 이제 250만 명, 거의 260만, 300만 명 예.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업주들, 실업자, 폐업하게 되는 업주들 참 걱정입니다. 그 지난번에 김동욱 본부장은 나와서 만일에 10,000원이 되면 IMF 10배 정도의 충격이 올 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6,030원이 8.1%가 올랐는데도 내년에 300만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10,000원으로 올랐으면 이게 무려 79.2%가 오른 거였습니다. 참. 그러면 그 김 본부장의 그 얘기가 전혀 뭐 엉뚱한 그렇게 얘기가 되겠군요. 아닌 거죠. 예. 최저임금은 그 용어부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뭐 노동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치인 또 비경제부처의 공무원들 또 뭐 이런 장관들 이런 분들조차도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라고 자꾸 알아서 두 자릿수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뭐 따로 올려주겠다 했지만 우리 뭐 한국경제 사설에서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디 숨겨놨다 빼는 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정말 고생해서 번 돈으로 그것도 남아야 겨우 줄 수 있는 자기 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